롤렉스에서 가장 웃돈이 많이 붙은 시계는 바로 데이토나. 그 중에서도 세라토나라고도 불리는 흰색 바탕에 검은 세라믹 베젤을 가진 팬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가는 약 2,500만원이지만 구매하기가 어려워 중고 시세가 3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세라토나를 닮은 세이코의 80만원짜리 시계 SSC813 일명 세이토나를 리뷰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잘생긴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찾던 분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시계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토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세이토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시계가 데이토나를 따라한 카피캣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베젤부터 서브다이얼, 인덱스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데이토나와는 다른 고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SSC813을 세이토나라 부르는 것에는 비판이나 놀리는 목적보다는 기억하기 쉬운 별명을 지어준 듯한 긍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이토나를 착용하며 느낀 디자인적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끝으로 기존에 리뷰했던 더 저렴한 세이토나 SBTR 모델과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39mm로 딱 만족스러웠는데요. 개인적으로 36에서 38mm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지만 다이버나 크로노그래프처럼 베젤이 두껍고 디자인 요소가 많은 시계는 크기에 비해 더 작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손목이 두꺼운 분이라면 오히려 시계가 꽤 아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흑백이 교차되는 이 팬더 디자인은 아무래도 크로노그래프로서는 거의 치트키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흑과 백이 강렬하게 교차되는 매력으로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팬더 디자인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이코 스피드 타이머 역시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역시 지금 보시는 팬더 색상입니다. 이 세이토나 모델에서 제가 가장 매력 있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검은색 베젤인데요. 타키미터 숫자들을 표시한 이 베젤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 지점부터 사선으로 깎여 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감도 다른데요. 안쪽은 무광 블랙, 바깥쪽은 유광 블랙으로 마감해서 시계가 심심하지 않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베젤보다 조금 더 높은 글라스까지 같이 보면 가운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둥글게 깎여 나가는 듯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시계가 고급스럽고 더 오밀조밀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입체적인 베젤을 보다가 데이토나를 보면 오히려 데이토나 베젤이 좀 어벙해 보일 정도입니다. 무브먼트는 솔라 쿼츠인데요. 완충 시 6개월 구동하고 평소 착용할 때마다 빛으로 계속 충전되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데다가 과충전 방지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계를 차지 않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시계가 언젠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보관하실 때는 서랍 속에 보관하기보다는 유리로 된 케이스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은 나름 만족스러웠는데요. 5분의 1초 단위로 촘촘히 작동돼서 기계식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종료할 때 핸즈가 부드럽게 천천히 복귀합니다. 초침이 한 번에 튕겨나가듯 복귀하지 않아서 혹시나 정렬이 틀어지거나 부품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고요. 마음 편하게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6시 서브다이얼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솔라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하고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할 때는 60분까지 경과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평소 배터리 충전량을 표시할 때는 F와 E 사이에 핸즈가 위치하는데 기계식 시계의 와인딩 인디케이터처럼 구간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F, 가운데 부분, E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곳에 바늘이 위치합니다. 그래도 배터리 충전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일부러 빛을 쐬어줘야 하나 하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3시 서브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 시간 측정이 아닌 평소 24시간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크로노그래프를 1시간 초과해서 몇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잴 일은 없어서 불편하진 않았고요. 3개의 서브다이얼을 위한 디자인적 요소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세히 보면 3시와 9시 서브다이얼에 비해 6시 서브다이얼은 좀 더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덕분에 시계가 가로로 좀 더 널찍한 듯한 인상을 줘서 디자인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계 다이얼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글래스는 내부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고 흰색 다이얼은 종이나 우유값처럼 매트한 느낌이라서 눈부심 없이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4시와 5시 사이에는 날짜창이 있는데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날짜창을 거슬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쿼츠에 있는 날짜창은 시계를 돌려차더라도 기계식처럼 자주 맞춰줄 필요가 없다 보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덱스는 그냥 네모난 스틸 조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스테인리스의 실버 색상이 아니라 광택 있는 검회색의 어두운 금속입니다. 거기에 르호도 검고 핸즈도 무광 블랙, 게다가 앞서 말했듯 흰색 다이얼과 검은색 베젤 안쪽도 무광 블랙입니다. 꽤 많은 부분에서 시계를 차분하게 만들기 위한 디테일이 보이는데요. 덕분에 흑백이 강렬하게 교차되는 펜더 크로노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전혀 날티나지 않습니다. 무광과 유광을 정말 적절히 믹스해서 화려함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표현했고 데일리로 여기저기 매칭하기 좋았습니다. 이렇듯 시계 헤드에서는 디자인, 사이즈, 기능 모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브레이슬릿에서는 좀 아쉬웠는데요. 우선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전체 링크 포함 161g이라는 꽤나 무거운 시계인데요. 지난 영상의 해밀턴 카키필드 익스페디션과 마찬가지로 브레이슬릿 링크 하나하나가 볼록하게 생겼고 이는 고스란히 시계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이슬릿보다는 러버 스트랩으로 매칭해서 더 자주 착용했는데요. 다양한 시계를 오랜 기간 차면서 느끼는 점은 시계도 신발처럼 가볍고 편해야 자주 착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세이토나를 브레이슬릿으로 즐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불만족스러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클라스프에 미세 조정 구멍이 2개뿐이고 하프링크가 없다 보니 세밀한 사이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제 손목에는 좀 쨍기거나 혹은 너무 헐렁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애프터마켓에서 배송비까지 6만원을 주고 하프링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존에 리뷰했던 또 다른 세이토나 SBTR 013과 같이 보면서 같은 브랜드에서 만든 두 쿼츠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가격은 4배 차이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감이 꽤 다른데요. SBTR은 40mm, 813은 39mm로 단 1mm 차이지만 체감되는 사이즈 차이는 그보다 큽니다. SBTR은 챕터링이 르호의 사선으로 위치하고 인덱스가 다이얼 바깥으로 넓게 퍼져 있는 데 반해 813은 분단위 마커를 다이얼에 프린팅했고 그만큼 인덱스가 안쪽으로 오밀조밀하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사이즈로 SBTR이 40mm라면 813은 한 38mm 정도로 느껴집니다. 두께는 그 반대인데요. SBTR의 직경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두께는 11.7mm로 13.3mm인 SSC 813보다 오히려 얇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착용했을 때 손목에 착 달라붙는 느낌은 SBTR이 우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감이 다릅니다. SBTR은 모든 요소, 베젤, 다이얼, 인덱스, 핸즈 및 서브다이얼 테두리까지 모두 유광이라 번쩍번쩍한 시계입니다. 두 시계를 놓고 보면 SBTR의 유광이 너무 많다 보니 좀 과하게 번쩍거린다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반면 813은 앞서 설명드렸듯 매트한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지 않고 캐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노그래프를 비교해보면 푸셔를 누를 때 분명하게 딸깍하는 느낌은 더 저렴한 SBTR이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초침은 두 모델 다 부드럽게 흘러가고요. 크로노 작동을 종료했을 때 차이가 큰데 SBTR은 초침이 순식간에 되돌아오는 반면 813은 초침이 부드럽게 한 바퀴 돌며 12시 방향으로 복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813이 더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SSC 813은 80만원, SBTR 013은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SBTR이 더 만족도가 높은 시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813 역시 가격대가 오른 만큼 디자인의 여러 디테일이 좋기 때문에 두 시계의 완성도를 비교하자면 단연 813이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이토나는 단지 데이토나와 닮은 시계로 치부되기에는 컴팩트한 사이즈, 독창적인 디테일과 잘생긴 외모, 가격 접근성까지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만큼 꽤 괜찮은 매력을 가진 시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괜찮은 마감에 잘생긴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하나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시계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시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